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은 Q&A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Q&A 그 첫 시간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만 꾸준히 열심히 봐주셨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거나 빠지기도 했고요. 아주 많이 질문들을 주셨는데 질문을 요약하고 그리고 비슷한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봤어요. 질문들 묶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질문들 순차적으로 다뤄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설 그리고 화장실 관련 질문들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고양이가 배변 전에 모래를 오래 파거나 자세를 반복해요. 정상인가요? 배설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래 파는 걸 반복하고 배설 후에 우다다를 하는 등 바닥에 항문을 문지르는 스쿠팅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똥스키, 스쿠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이나 항문 쪽에 자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 그리고 또는 비만이 있을 때 원래는 분변이 밀고 나오면서 양쪽에 있는 항문낭을 압박해주면서 항문낭액이 배출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항문낭을 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변이 너무 딱딱하고 작아요. 항문낭을 충분히 압박할 정도의 벌크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항문낭과 직장 사이 공간에 지방이 많아서 항문낭을 압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항문낭 배출이 잘 안 되고 항문낭 염증이나 파열까지는 아니더라도 항문낭이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항문을 여기저기 바닥에 문지르는 행동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항문 쪽 그루밍이 잘 안 돼서 항문 주변 염증이 또 있을 때에도 또 그쪽을 불편해하면서 바닥에 문지르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좀 뜸을 오래 들이고 화장실 주변에서 좀 주저주저 한다. 그리고 또는 배설을 하고 나서 모래를 덮고 그리고 나서 괜히 모래를 좀 이렇게 좀 고르다가 나온다든지 주변 벽을 막 한참 긁다가 나온다 라고 하면 화장실이 일단 좀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실 형태도 그렇고요,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화장실 위치, 모래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설 후에 우다다 튀어나오는 경우는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볼 때 좀 불편감이 있다. 장기간 변비가 반복될 때 약간 직장 쪽이 이렇게 딱딱한 변에 의해서 자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문이나 직장 쪽에 약간의 염증이나 상처가 있다 이랬을 때 아프기 때문에 변을 보고 나서 놀라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계 통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배변을 할 때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변비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매일 변을 보더라도 너무 딱딱하고 건조하고 작은 변을 보는지, 혹시 다른 증상은 없는지, 제가 지각가면 증후군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좀 움찔움찔하고 평상시에 활동 패턴도 좀 달라졌고 꼬리나 항문 쪽을 많이 핥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좀 편안한 곳에 있는지, 출입문 근처, 현관 근처, 그리고 기계가 있는 곳 근처, 그리고 너무 거실 한복판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고양이들이 공유하는 공간 그런 곳에 너무 한복판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화장실이 좀 충분히 큰지, 어떤 애들은 시중에 있는 화장실들로도 충분한데 좀 큰 아이들 있죠. 큰 고양이들은 적어도 85cm에서 90cm 정도 돼야 충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코 끝에서 꼬리를 뺀 엉덩이 끝까지 길이의 1.5배 정도가 나와야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리빙박스 이런 것들을 개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벤토나이트를 쓰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요. 만약에 관절이나 이런 곳이 좀 불편한 아이들은 더 부드러운 모래를 사용하거나 향이 강한 모래를 쓰고 있었다면 그걸 좀 바꿔보거나 모래에다 첨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빼보거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갈 때 꼭 보호자를 불러요. 왜 그런가요? 보호자를 부른다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느 순간 우연히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야옹 하고 울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대답해주고 독려해주고 약간 그럴 때 스킨십을 막 해주고 이렇게 두드려준다든지 엉덩이를 쳐준다든지 쓰다듬어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고양이들은 보상을 얻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 마시러 가기 전에 야옹 하면,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보호자를 쳐다보고 냐옹 하고 울면 보호자들이 격려를 해주는구나 라고 학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보호자가 없어도 당연히 잘 해야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는 전혀 화장실을 쓰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2박 3일 여행을 가는 동안 전혀 물을 안 먹고 화장실 안 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죠. 하지만 기다리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꼭
그런 행동들에 반응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고리를 끊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비우면 대소변을 참아요. 스트레스인가요?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야행성이죠. 하지만 적응형 야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야행성.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만약에 집에 계신다면 낮에도 충분히 활동하고 먹고 할 것들을 하지만 보호자님들이 안 계신다면 이때는 낮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깨어있을 이유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보호자님들 귀가할 때쯤에 느즈막히 슥 기지개 펴면서 나와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한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전혀 안 해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해요. 하지만 정상입니다. 네, 그때 그냥 활동을 시작하고 고양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그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때 뭐 독려해 주시고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막 쳐다봐 주고 계시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이런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행동들은 보호자와 연결지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행동, 좀 궁금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유 없이 하악질하거나 놀란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런가요? 장난감에 하악질을 하기도 하고 보호자님에게 놀라거나 하악질을 할 때도 있고, 사실 이유 없는 하악질은 없거든요. 하악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퇴치 행동이에요. 퇴치 행동.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피할 수가 없을 때 저리 가! 너무 싫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양이들이 장난감에 하악질을 많이 한다, 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흥분도가 높은 고양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놀이를 하는 중에 너무 흥분이나 각성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적당한 장난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 장난감으로만 논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장난감을 적당히 좀 흥분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놀 수 있게 중간중간 끊어주셔야 될 수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면 이 장난감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호도를 보이는 그런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셨을 때 하악질이 좀 적은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흥분도가 올라가기 전에 좀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한테 잘 놀라고 좀 하악질을 한다라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은 편안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기질적으로 잘 놀래거나 좀 겁이 많은 스타일들도 있고, 집에서 지내는 중에 좀 불안이나 두려움을 항상 좀 가지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자기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만 없다면 좀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면 돼요. 하지만 고양이한테 너무 크게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혹시 지금 불안도가 너무 높지 않은지, 두려움이 크지 않은지 일단 행동학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건강 문제도 영향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전제했을 때는 불안이나 두려움,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 아닐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질적인 것도 있고 뇌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듯이 뭔가 맥락 없이, 어떤 자극원 없이 이게 놀랄만 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울만 했다, 이 정도에 비례하지 않고 조그만 자극에도 좀 큰 반응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포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서로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관찰하시고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행동학 진료 받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한테 하악질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이가 안 좋을 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서로 같이 잠도 자고 그루밍도 하고 코인사도 하고 자꾸 엎치락뒤치락 놀이도 하는 중에 보인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 에너지 레벨이 조금 더 높아서 지금 놀이나 이런 상호작용을 끝내고 싶어서 그냥 하악질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악질을 보인다,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 뭔가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길진 않은데, 서로 엉켜있는 시간이 길진 않은데 오히려 뭔가 긴장감이 돌면서 서로 무게중심이 한쪽은 앞으로 되고 한쪽은 뒤로 돼 있으면서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된다, 우리가 관심을 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갈등 상황이다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재소개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자다가 손, 발, 얼굴이 움찔거려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면서 약간 꿈꾸듯이 잠꼬대 하듯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고양이들도 렘 수면, 얕은 수면의 단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심한 경련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발작 경련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이게 발작 수준인지 꿈꿀 때 움직이는 정도의 상황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놀이 중에 하품하거나 엉덩이를 들이대요. 놀이가 부족한 걸까요? 일단은 하품을 하는 거는 지루하다기보다 고양이들은 약간 긴장을 해소하려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흥분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갑자기 스스로 막 몸을 이렇게 핥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품을 해서 긴장을 좀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이댄다는 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궁디팡팡을 요구하는 거면은 뭐 놀이 중에 이렇게 관심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약간 스프레잉 하듯이 오줌이 나오진 않지만 꼬리를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엉덩이를 들고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거다 그러면 팬텀 스프레잉인데 이거는 약간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놀이 과정 중에 뭔가 자기가 너무 흥분도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뭔가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난 놀이는 너무 하고 싶은데 놀이 중에 뭔가 몸이 불편했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반복된다면 그 상황의 맥락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나 애착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 화장실 문을 열면 울고 샤워 커튼 안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어떤 행동이든 사실 그 상황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기능에 문제를 주느냐,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문제 행동은 아닌데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는 애들 있고 또 뭐 문이 열리면 울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문이 닫혔을 때나 열렸을 때나 어쨌건 화장실과 관련해서 우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뭔가 관심 갈구 행동이거나 아니면 애착 행동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멈추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기 때문에 그 행동이 중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울고 닫혔을 때는 그리고 울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문을 좀 닫아 놓으시는 편이 좀 좋을 거고요. 샤워 커튼 안에 들어간다. 근데 이런 행동도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가 해제가 됐을 때 그 안의 상황이 궁금해서 그리고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행동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내시면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닫아두거나 들어가는 행동을 보였을 때도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고양이들한테 이제 어떤 관심이나 보상을 얻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가 화장실 갈 때 갑자기 애교가 많아져요. 이유가 있나요? 이 애교가 많아진다는 게 어떤 행동인지는 사실 지금 잘 알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뭐 운다든지 뭐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소셜롤, 친화행동 같은 걸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보호자님께서 움직임을 보이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냥 반갑고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행동, 많이 울고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너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만 없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일을 할 때 물고 도망가거나 키보드를 밟고 책상 위에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관심 갈구 행동입니다. 성가신 행동이라고도 분류를 하는데요. 이것은 보호자님께서 어떤 업무에 열중해 있을 때 관심을 다시 뺏어오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뭐 여기서 이어지는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일단 최대한 무시하시고 중간중간 뭐 다른 것들로 관심을 좀 돌려주시고 고양이가 바라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냥 무릎 위에 있으면서 그냥 차분하게 내가 일하는 걸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방문을 닫으실 수 있다면 닫고 하시지만 뭐 이 상황에서 좀 어렵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혼자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푸드 퍼즐, 혼자 작동되는 장난감, 그리고 우리가 뭔가 원격으로 삑 누르면 뭔가 움직이는 그런 대상들 이런 것들로 차선책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에게 그루밍을 할 때
또는 코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얼굴을 비비지 않고 손가락을 핥다가 살짝 깨물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루밍을 하다가도 살짝 깨물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 깨무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루밍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루밍을 하다가도 자세히 보시면 털을 뜯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뭔가 그루밍을 하다가 자기 털을 뜯듯이 우리의 손에다 그루밍 해주다가 뜯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격성은 전혀 아니겠죠. 손가락도 얼굴 주변에 살짝 대다가 확 깨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알로 러빙, 알로 그루밍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게 힘들다면 일부러 우리가 먼저 청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첫 번째 톡톡 Q&A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제가 또 남은 질문들도 잘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좀 부족하다 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보충해서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라이브도 기획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다면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